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1월 24일 SK바이오팜의 주가의 모습이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전기전자의 섹터가 강한 모습, 그리고 대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아 보이는 듯 합니다. SK바이오팜의 기업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술적인 모습도 주가의 모습을 함께 주린이 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승인 1주년에 왔다. 월 평균 2260건의 처방을 받고 있다. 미국 출시 엑스코프리는 한 해에 내년 이후부터는 매출 1조 이상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난 7월경에 나왔었죠. 2019년도에 셀트리온의 매출이 1조 1천억 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9년 7,500억 원에 해당하고, 그리고 내년 말 이후부터는 1년은 좋게 넘어야 되겠죠. 제 생각엔 2021년 이후 미국 출시 엑스코프리가 매출 1조 이상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월 평균 2260건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쟁 약물 초기 월 평균이 1300여 건에 비교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1주년을 맞이했다고 어제 23일 밝혔습니다. 뇌전증은 반복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뇌 장애를 의미하는데, 세노바메이트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발작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바메이트가 소아 희귀뇌전증 치료이고요. 세노바메이트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부분 발작 치료제인데, 전신 발작 치료도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서 24년에 전신 발작에 대한 판매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 따라서 주가는 2024년도 말 정도부터는 한층 더 레벨업이 될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9월 말 기준 미국 내 보험 등재율도 80%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상 단계에서 세노바메이트는 발작 빈도 감소율과 발작 완전 소실률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받았고요. 발작 완전 소실은 투약 기간 중에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환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을 수행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계속되는 발작으로 고통받는 뇌전증 환자에게 세노바메이트가 발작 완전 소실이라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꾸준한 연구 개발로 신약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사명감 아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상장 시에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일본, 중국 등에서 세노바메이트 임상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을 획득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죠. 5,700억으로 기사로 나왔죠. 그리고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도 50억엔, 즉 한국 돈으로 545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 내 개발 및 상업화를 구체화했다. SK바이오팜은 내년 초에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 봄 이후 제 생각엔 신약 출시 1년 이후가 되는 여름 이후부터는 훨씬 더 상승 곡선이 가파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SK바이오팜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포지션은 상방향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도 17만 원대를 상회했죠. 다만 두 번째 12월 1일 MSCI 지수 편입에 거래가 시작하는데 블록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염려가 되고 현재 저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일 49,000원의 기관 내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죠. 지난 10월 5일에는 10% 정도가 하락을 해서 14만원까지 하락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 달 남짓한 기간 지나고 나서 시장을 보고 기존의 보유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SK바이오팜의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의견을 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의 모습은 상당히 저점 13만 8천원에서 지속 상승해서 최근 17만 4천원까지 오늘 2%나 올랐네요. 거래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40만 주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오늘 3만 8천 주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38분위기에 정산이 되어 있어서 오늘 또 외국인의 SK바이오팜 사랑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짐짓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다른 종목에서 많이 봐왔지만 MSCI 지수 편입이 돼서 대부분은 일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것은 블록딜로에 의해서 그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관망을 좀 하고 또 1월 2일 것도 49,000원 보유예수 물량도 일부는 나오지 않나 그것 때문에 잠시 관망하고 주가는 어쨌든 상승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잠시만요. 기관 물량도 한번 봐야죠. 기관은 현재 3일째 정도를 연기금에서 팔았는데 오늘 다시 9천주가 연기금에서 들어온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시는 관망세, 기타 법인도 오늘 4천주나 들어온 모습. 최종적으로 기관 오늘 5,185주를 매도한 상황이고요. 개인은 또 익절을 해서 4만 1,000주를 매도한 외국인 지분이 전부 받아간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의 수량은 3%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5만 주 정도가 했으니까 240만 주를 돌파하는 모습이 되네요. 지난번에 최저 150만 주까지 하락한 모습이 나왔었죠. 외국인을 보게 되면 이때 160만 주도 하락을 해서 1억 원대 했죠. 이때 기억이 나네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160만 주 정도는 잘 지켜질 것이고 외국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더니 왜 자꾸 외국인이 더 매도로 나오느냐 그 기억이 잠시 났습니다. 어쨌건 다양한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은 보유 물량을 최소한 200만 주 이상은 보유해야 하기에 지난번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현재는 어쨌든 240만 주 이상 보유율은 3% 이상을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SK바이오팜 사랑은 10%까지 쭉 올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분봉을 통해서 SK바이오팜의 시장 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0분봉인데요. 10분봉으로 좀 더 작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10분봉의 모습이네요. 여기는 상장 초기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9월, 8월 초 정도로 보여지고 19만원대가 고점에서 자꾸 밀렸던 모습이죠.
요때가 바로 뭐가 되냐면 10월 5일 기관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때고 14만 원을 하방 경직을 하고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MSCI 지수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이달 12월 1일부터 이 지수의 편입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종가는 17만 4천 원, 18만 원까지 넘어섰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주주분들은 전자의 섹터에서 유일하게 전부 다 바이오 제약들은 시젠도 그렇고요, HLB 그렇고요,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넥신 역시 마찬가지고 알테오젠 하락을 하는 가운데 SK바이오팜만 상승해서 기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이고요. 12월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장을 예의주시하게 주린이 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코로나 2단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